안녕하세요, 쭈님들. 마리아주예요.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네요. 저도 이날 식사를 하러 가는 길에 비가 살금살금 내리더라고요. 오늘 소개할 곳은 한옥에서 즐기는 스시 오마카세 집인데요. 소격동에 위치한 스시 키즈나는 아직 제가 다녀오지 못했는데 그 전에 많은 문의가 있어 이곳을 먼저 다녀오게 됐어요. 종로 서촌에 위치한 스시 누아예요. 스시 누아는 오픈한 지 지금 2달 정도 되는 스시집이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더라고요. 원래 점심은 1, 2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아직 주방 인력이 안 돼서 점심, 저녁 둘 다 1부로만 진행하고 있었어요. 스시 누아의 식사 가격은 점심 5만원, 저녁 88,000원이고 저는 이날 점심으로 방문을 했어요. 들어서는 순간 한옥스러움을 살린 인테리어와 절에서 나는 초향이 은은하게 느껴지는 게 이곳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더라고요. 좌석은 카운터석 8석과 멋스러운 작은 룸이 하나 있었는데 아직 예약을 받지 않고 나중에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마리아주입니다. 오늘은 스시 누아 왔어요. 런치 오마카세 시작합니다. 처음에 구운 은행을 내어주셨어요. 참 똑같은 은행인데 이런 공간에서 이런 예쁜 그릇에 은행을 구워주시니 좀 더 특별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져요. 위에 히말라야 암염을 뿌려주셨다고 하는데 소금이 좋아서 단맛과 구수함까지 더해졌어요. 두 번째는 매지막으로라는 새끼 참치가 나왔어요. 이날 참치는 3kg짜리라고 하는데 껍질에는 훈연을 했고 위에 조린 김소스와 생강이 올라가 있어요. 이날 이 작은 참치에 기름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반대로 산미는 거의 없었고 김의 고소함이 더해져요. 훈연 향이나 생강 향은 강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참치의 지방기와 김소스가 녹진하니 잘 어울렸어요. 바지락이 듬뿍 들어간 된장국이 나왔는데요. 적된장을 사용하셨다고 해요. 일반 된장처럼 구수한 느낌이 아니라 적된장은 약간 산미가 느껴지는 그런 맛인데 처음에 입맛을 돋구기 좋더라고요. 바지락의 시원함이 더해져 맛있게 먹었네요. 이제 스시가 준비되는데요. 점심 5만원의 가격대인 스시집에서 이 생와사비를 직접 갈아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여쭤보니 생와사비의 가격이 만만치 않아 기성품으로 나온 와사비에 적당히 섞어 쓰신다고 해요. 저는 따로 와사비만 달라고 해서 맛을 봤는데 생와사비의 비율이 꽤 높았어요. 첫 점으로는 참돔이 나왔는데요. 입에 넣자마자 촉촉하면서도 굉장히 부드럽게 치아에 녹아드는 식감이 너무 좋았어요. 안에 들어간 파향도 향긋하고 무엇보다 이 가격대에 느낄 수 없는 알싸하면서도 깨끗한 와사비 향이 포인트예요. 이 집의 샤리의 온도는 그닥 높은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낮은 편에 속했는데 수분감이 촉촉하면서도 알알인 탱글하게 살아있는 식감이 좋았고 적당히 공기층이 들어간 니기리도 마음에 들었어요. 두 번째는 자연산 광어예요. 광어는 3.5kg짜리를 이틀 숙성한 다음 스시 시작 전에 다시마에 살짝 숙성을 시켰다고 해요. 광어도 역시 부드러운 식감인데 속살에는 탄력감이 살짝 느껴졌고 넉넉히 들어간 밥과의 밸런스도 좋았어요. 아주 살짝만 다시마 향을 입혀서 너무 꾸덕하지도 않고 은은하게 감칠맛만 더해주는 게 광어 본연의 단맛도 잘 살아나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스시 때는 온도감이 좀 시원할 정도로 내려가 있던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온도감이 좀 높은 샤리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나쁘지 않았어요. 조금 더 온도가 높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다음 스시에서 샤리를 바로 가져오시더라고요. 이곳은 뜨거운 물을 부어 샤리의 온도를 맞추신다고 해요. 그래도 이 질감이나 은은한 초대리가 이 집의 컨셉과 잘 맞았고 스시의 완성도도 좋았어요. 이번에는 제빵어인데요. 제빵어 안에는 올리브 오일에 절인 양파를 넣어주셨다고 해요. 오히려 흰살 생선보다 탄력감이 더 좋더라고요. 일부러 이 식감을 살리려고 숙성을 많이 안 하셨는지 아삭하면서도 뭉근하게 치아가 들어가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안에 들어간 양파는 올리브 오일뿐 아니라 은은한 폰즈 같은 그런 상큼함이 더해져 여름에 잘 어울렸어요. 자, 오늘도 제가 와인을 가져왔는데요. 요즘 많이 소개하고 있는 스페인 스파클링 와인인 까바예요. 보이가스라는 와인으로 여기 밑에 브릿이라고 적혀있는 게 보통 단맛은 적고 약간 드라이한 맛이라 와인을 고르실 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한 모금에 상큼한 레몬즙과 레몬 껍질의 쌉싸래한 향이 같이 돌면서 단맛도 느껴져요. 기포도 적당하게 무난한 편이라 오늘처럼 비오는 여름에 가볍게 마시기 좋았어요. 저는 근처 와인샵에서 구매를 했는데 25,000원에 구입했고 스시 누아의 콜키즈는 2만원이에요. 이번에는 줄무늬 정갱이가 준비되고 있어요. 줄무늬 정갱이에는 안에 연귤 껍질을 살짝 묻혀서 준비해 주셨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베트남 쌀국수에서 느껴졌던 그런 비슷한 향이 나요. 약간 이색적인 그러면서도 거부감은 없어요. 줄무늬 정갱이에 연귤 껍질을 같이 먹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색다르면서도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 집의 샤리가 초향이나 간이 강하지 않고 약한 편에 속해요. 제가 평소에는 간이 강한 샤리를 좋아하는데 이 집의 샤리가 썩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샤리 느낌이 위에 올라간 재료와 부재료의 맛을 굉장히 잘 서포트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있는 듯 없는 듯 뒤에서 든든히 지켜주는 키다리 아저씨 같은 느낌이랄까요? 중간에 구운 마가 준비됐어요. 옆에는 일본 된장과 달걀 노른자로 만든 소스라고 해요. 많은 끈적함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바로 직접 불에 가해서 구웠더니 끈적함은 없어지고 수분감이 날아가면서 말린 고구마 말랭이처럼 겉면이 매트하더라고요. 안에는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었고 다른 업장에서 주는 생선구이보다 코스트는 낮을 수 있지만 점심에 간단히 먹기 좋았던 구성이었어요. 이번에는 가리비예요. 생가리비 안에 유즈코쇼를 넣어주셨는데요. 이날 가리비 비린 향이나 바다향조차도 없이 가리비 본연의 단맛만 너무 잘 살아있더라고요. 안에 들어간 유즈코쇼의 알싸함에서도 매콤한 향은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갔고 가리비의 맛에 전혀 방해되지 않았어요. 가리비가 통통하고 도톰해서 입안에 가득 넣고 씹으니 잘 익은 물컹한 복숭아를 먹는 듯 기분 좋았어요. 이번에는 홍새우예요. 이 가격대의 스시집에서 홍새우를 자주 쓰시는 것 같아요. 불질을 해서 불향을 입힐 때도 있고 또 어느 업장에서는 아예 생으로 주는 곳도 있었는데요. 이곳은 살짝 쪄서 준비해 주셨어요. 이 새우의 익힘이 또 좋더라고요. 아주 적당히 촉촉함을 살리게 쪄냈는데 새우의 식감이 탱글하면서도 부드러워요. 다른 새우에 비해 단맛은 좀 적었지만 새우의 향은 진하고 맛있었어요. 그리고 제 옆자리에서는 나무 선반 겸 카운터석을 플레이트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고가의 스시집인 코지마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런 방식도 이 집의 컨셉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나중에 제가 앉았던 좌석을 포함해 4좌석을 일행과 같이 와서 식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갑오징어가 준비됐는데요. 갑오징어는 칼집을 넣어 위에 히말라야 암염을 올려냈어요. 연귤즙도 살짝 올리신 것 같은데 이 소금과 연귤즙, 갑오징어가 만나 단맛이 쭉 올라와요. 딱 하나 아쉬운 거는 갑오징어가 좀 탄탄한 식감이라 칼집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는 청어가 준비됐어요. 청어는 먹자마자 피자를 한 입 크게 베어문 듯 기분 좋은 느끼함이 느껴질 정도로 기름진과 단맛이 풍부했어요. 근데도 살의 탄력감은 살아있더라고요. 청어 안에 시소가 들어갔는데 적당하게 청어의 맛을 해치지 않고 시소의 향긋함을 살짝만 느끼게 해줬어요. 그리고 금방 나온 갑오징어 때부터는 온도가 좀 올라갔더라고요. 아마 처음에 준비해 주실 때는 물이 팔팔 끓고 있지 않았는지 샤리의 온도가 좀 아쉬웠긴 했지만 오히려 또 온도감이 올라가니 샤리의 수분감이 더 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집의 샤리는 이런 따뜻한 온도감보다는 처음에 미지근한 온도감일 때 샤리의 맛을 더 좋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멕시코산 생참치가 준비됐다고 해요. 중뱃살인 주도로가 준비됐어요. 생각해보니 이날 참치나 우니 등 고급 식재료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쉬움이 없더라고요. 제 입맛에는 스시의 완성도가 좋아서 그런지 구성에 비슷한 재료가 없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사실 이날 멕시코산 생참치는 기름이 너무 따로 도는 것 같아 참치 자체는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다른 재료들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들었어요. 이제 안하고가 준비됐는데요. 마지막을 알리는 재료죠. 금방 구워 따뜻하게 준비가 됐어요. 이곳 셰프님이 음식을 나가는 타이밍과 손님들이 식사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다음 음식을 준비해주는 센스가 참 돋보이더라고요. 이 안하고뿐만 아니라 중간에 된장국이라든지 마구이도 시간을 체크하시면서 다음 음식의 타임을 조절하시더라고요. 저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장 입장에서 이런 점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보는 편인데요. 제가 평소에 음식을 천천히 먹는 걸 좋아하고 음미하고 대화하면서 먹는 편인데 그래서인지 무턱대고 음식을 빨리 주시거나 다음 음식과 같이 맞물려서 식사가 내어주시면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의 셰프님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안하고는 온도감도 좋았고 손질도 잘 돼 있었어요. 이 타레 소스도 단맛과 짠맛이 적당히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셔서 마지막 마무리도 맛있게 잘했습니다. 김이 또 준비되길래 후토마끼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참치와 단무지, 표고버섯을 넣은 작은 막기가 3개 준비됐어요.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요즘 후토마끼를 보기만 좋은 아주 커다란 형태로 만드는 게 유행인지 저는 먹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막기 형태로 만들어주시니 하나하나 맛보는 재미도 좋고 부담 없이 먹기 좋아서 마지막까지 기분 좋게 식사를 했네요. 함께 나온 달걀로 만든 교꾸는 원래 이렇게 만드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단맛은 거의 없고 짠맛이 강해서 이 집의 음식과는 안 어울렸던 것 같아요. 무난했던 샤리나 스시만큼 교꾸도 안하고처럼 단맛은 좀 있으면서 짠맛은 적은 느낌이면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디저트로는 직접 만든 팥과 인절미가 준비됐는데
있는데요. 디저트로 이곳의 이미지와 잘 맞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스시 누아에서 맛있는 런치 오마카세 잘 먹었고요. 이날 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날이었는데 한옥스러움을 살린 인테리어나 은은하게 남아있던 초향이 이날의 운치와 너무 잘 어울렸어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느낌이랄까요? 금액에 비해 스시의 완성도도 좋았고 고급 식재료는 없었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구성이었어요. 제 구독자분 중에 어머니를 모시고 가고 싶다고 이곳을 리뷰해달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머님도 무척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식사 맛있게 잘 하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마리아주의 맛있는 미담에서 만나요. 빠이.